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 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일반동 전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남은 숙제를 마무리했습니다. 7월부터 개원 2년 차에 접어드는데 핵심은 협치입니다. 해외 연수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여야 관계가 냉랭해진 가운데 또다시 정쟁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부천시의회 출범 1년을 지나서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의회 박찬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광래경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1년 지나서 좀 회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셨는데 가장 잘한 일, 가장 아쉬웠던 일, 뭐 불과 1년이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짧게 좀 듣고 가겠습니다. 곽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참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을 주시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려고 이제 다 선출이 되었는데 그 의정 활동이 좀 다른 일에 좀 치우쳐서 못했다라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시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반면에 그런 가운데서도 각자들의 그 의정 활동과 정책 연구나 또 조례 발굴이나 이런 부분은 또 게으르지 않았다는 지점이 또다시 또 잘했다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시민들과 밀착하려는 의원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되 노력을 이렇게 놓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스러우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본질에 또 그 의정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무난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이야기도 좀 듣겠습니다. 네, 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하는 건 명백한 상황이고요. 실망시켜드려서 많이 죄송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광래경 의원도 저희도 다 노력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년 내내 잘못한 건 아니고 한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리자면 여야가 정말 협치를 해서 구청을 복원해내고 일반동으로 전환했다는 점, 그 구청 복원 결의안을 여야가 합동으로 채택했다는 점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치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1년이 지났으니 또 다른 1년은 잘 협치하면서 가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도 일부 있었지만 과제가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원포인트 임시회 직전에 열려서 이제 일반동 복원 관련 조례를 좀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긴 했지만 했고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을 아직 뽑지 못했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제 2기 예산결산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설위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6월 아까 말씀하신 임시 그 원포인트 의회 때 우리가 예결위원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9명 구성이 됐고 7월 10날 예결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7월 본회의 때 우리가 보고 토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월 초반에 더 짜졌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임시 원포인트가 계속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이제 계속 일정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7월 10날 결정이 될 텐데 우리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대치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 예결위원장이 어떻게 뽑아질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협치의 과정을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2022년 9대 의회가 출범할 때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은 국민의힘, 운영위원장, 재문위원장 그리고 또 그 도교위원장, 여기는 민주당이 한다. 행복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한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은 1년은 여당, 2년은 야당, 그러니까 1년은 민주당, 2기는 국민의힘, 3기는 민주당, 4기는 국민의힘. 이게 원칙적으로 결정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서로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서로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아무도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낼까가 지금의 숙제인 것 같고
약속은 한 번 깨지면 그 다음을 또 답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또 협치의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질 것이냐가 지금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원포인트 의회 중에 행보기 개의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하반기, 그러니까 2기 예결위원회는 광역동 일반동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의 집행부의 사업을 뒷받침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은 우리 당이 해야 됐다는 의식을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모든 의원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 네. 갈등이 불가피하네요. 예. 네.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시간은 얼마 안 남아 있고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협치도 중요하고 서로 설득해서 주장의 논리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에 그 박성호 전 의원이죠, 이제 사퇴로 재정문화위원회 경우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4대4 동수가 된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 여당 입장에서의 어떤 책임감도 요구받고 있지요. 네. 이 공석이 된 한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보임을 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상임위가 4대4 동수가 되고, 다른 상임위 이제 도시교통위원회가 지금 9명인 상황인데, 보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문위 보임에 관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재문위 보임은 현재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문위의 경우에 이제 현안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다루는데, 지금 동수가 되면 이제 부결이 되는데 여야 동수 구도에서 좀 협상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치 과정들이 지금의 우리가 이제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어제 최성원 의장도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다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사태를 우리 부천시 의회가 다시 원활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가 될지, 이거는 지금의 되게 우리한테 숙제거든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위원회든 한 명이 가면 또 다른 위원회도 4대4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재문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부천시의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 재문위가 전체적인 큰 틀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4대4 동수일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5대4로 다시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재정문화위원회가 우리 부천시의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위원회에서 생기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찌그락빠그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5대4가 되든 4대4가 되든 3대3이 되든 그런 5대4의 몇 대 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다시 신뢰를 회복하느냐의 문제로 저는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를, 만약에 재문위에서 부결되면 계속 본회의장에 올릴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로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중지를 모아야 되고, 그 과정에 책임 있는 분들이 더 그 부분을 각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심을 버리고 의회를 어떻게 정상화해야 될지는 분명히 논의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몇 대 몇의 문제로 갈 거라면 지금부터 그걸 의식하잖아요. 안 먹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두 개 위원회에서 모두 다 계속 부결 내리면요, 만약에 서로의 그런 감정 싸움으로 간다면 이 문제는 부천시의 악재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시민에게 돌아갈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몇 대 몇의 개념으로 계속 간다기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한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를 모두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당과 당, 그리고 의원의 수, 소속 의원의 수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사안을 놓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같은 예. 당내에서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상임위 내에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리 동수여서 부결이 날 거다라는 전제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빌미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가 되지 않는다 해도 의회의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부결나거나 결정이 되지 않는 사안들도 본회의를 통해서 또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의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상임위 현안을 좀 짚어보죠. 그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 이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일반동 복원이 중점 현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다시 정비하면 새로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중심적으로 볼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지점에서 사실은 주민자치의 훼손이 되었다라는 광역동 취지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청취해야 되는 과정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사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데도 많고, 그리고 옮겨 다니는 이사 과정에서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소의 그런 기관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되는 게 지금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구청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구청이 생기는데 없었던 구청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또 어떤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구청으로 가야 되고 동으로 다시 배치돼야 되고, 그리고 본청에 남아야 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이렇게 업무의 편제 그리고 조직의 편제, 이게 이제 우리 크게 이 세 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지적을 받았던 부분의 하나가 결국은 행정이 효율적인 것도 좋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광역동이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다시 돌아가는 그 내용들이 좀 더 편의적인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지점들은 사실은 좀 더 채워서 가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거는 좀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빼줘야 되지 않냐, 조직의 안정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예산 소요, 여기까지 이 모든 걸 하려면 사실은 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반동 할 땐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 총체적인 거를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 검토를 하고 실수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일이 우리한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큰 숙제입니다. 예.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안 해본 건 아닌데 다시 보려니 또 이렇게 네. 또 볼 부분이 많네요. 네. 임시회에서 증가된 예산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예. 늘 예. 이제 지적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어림할 때 일단 너무 그러니까 쉽게라고 생각하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공사비의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비용 상승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고요. 예산을 처음에 예측할 때도 조금 잘못 잡아서 사실은 130억보다 훨씬 더 드는 예산이었을 텐데 너무 간략하게 예산을 예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가 분명히 간과했던 점은 사과하고 그 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책 연구 모임도 하고 또 연구 용역까지 된 바 있죠. 네. 예산 말고 또 어떤 부분을 더 검증해야 할까요? 지금 저희가 그때 지금 의원 연구 모임에서 정책 연구를 우리 부천시 의회 사상 처음으로 정책 연구를 1,000만 원을 받아서 연구를 이제 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공식화되어 있는 예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거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시민들에게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이 한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이 광역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지점에서도 좀 연구과제에서의 한 부분을 좀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동으로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더 채워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네. 이 연구 영역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한 차례를 더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는 일반동으로 가려는 과정까지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매몰 비용이라는 거는 시가 정책이 하나에 실패되거나 또는 잘못되었을 때는 매몰 비용이 분명히 추산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추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진행 사항을 또 지켜봐야겠군요. 다른 상임위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도시교통위원회 경우 좀 하반기 주요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사실 도시교통위원회의 하반기 현안이 부천 전체의 판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사업, 역곡과 대장 신도시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그와 함께 낙후된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의 개발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또 대두돼야 하고요.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 그러니까 소각장과 자원순환센터의 입지, 그리고 그 현대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가 오롯이 결정할 수 있는 상동 영상문화사업단지의 사업도 결정을 해야 하고요. 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적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긴 호흡으로 잘 판단하고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시와 의회가 협조하겠습니다. 예. 곽 의원님은 지금 이중 현안에서도 또 유독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 박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우리가 다 관심 있게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는 지점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계속 아주 전 8대 때 가장 뜨겁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영상문화단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현안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챙겨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되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시점인데 구체적이지 못한 지점들이 있는데, 영상문화단지는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입 밖에도 안 나오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에 있는 사업들을 다시 재검토를 전면 재검토하려면 어느 수준에서 재검토한지, 그리고 어떻게 어느 방향에 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가시화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좀 더 궁금증이나 걱정거리나 이런 거를 좀 받게 하는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시점들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자원순환센터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한다, 소각장 이렇게 됐다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구체화된 내용들, 입지선정위원회도 언제 어떻게 하는 데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다 아직 모르는데 입지만 선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계별로 그 과제는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핵심이 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정책 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게요. 일단 뭐 기존에 진행됐던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준비하도록 할 테고요. 국민의힘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당 원내에서 대표를 새로 뽑으셨죠? 네. 예, 초선 의원 김건 의원이 좀 선출이 된 것 같은데 배경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헌 당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 6월 9일 날 바뀌어서 저희가 통보가 왔고, 그거에 따라서 6월 30일자를 만료하고 2기 당대표들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를 필두로 해서 경기도와 시군구를 다 바꿔라 해서, 경기도는 아마 7월 회기 때 어떤 과정들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게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시군구에서는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이미 두세 군데가 저희랑 함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 단계에 따라서 이제 1기가 끝났고 2기에 따라서 재선 의원들도 있지만 초선 의원들도 서로 한번 경험도 해보고 끌어주고, 이게 1기, 2기, 3기, 4기 저희도 아까 얘기처럼 4번을 할 텐데 누구라도 좀 역량 있는 그 초선들은 좀 땡겨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재선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고루 분배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좀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의 대응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사람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협상 파트너가 나타난 거잖아요. 물론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두 당이지만 결국 시스템을 움직이는 네. 건 사람의 몫이니 조금 더 그러니까 협치를 좀 중요시 생각해서 대립, 분열 아니고 협치해서 온전하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과정으로 의회가 거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켜볼 대목들이 꽤 많은데요.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